여러분, 마지막입니다. 4주차 네 번째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포인터, 넥스트. 자, 신라를 쭉 하면서 우리는 신라가 망했다 라고 판단하면서 왕건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자, 호족 출신, 호족 이야기 들었죠, 그죠? 지방의 권력자, 리더, 쉽게 말하면 시장, 군수 정도 됐죠. 신라의 장군입니다. 근데 뭡니까? 왕건이 후고구려가 칭하고 새로운 지도로 등극합니다. 보면은 대통령도 되고 싶은 사람도 많죠. 도지사 되고 싶은 사람도 많고. 자, 망해가는 신라를 업고 자기가 대장이 되고 싶은데 이 사람은 성격이 온화해서 어떻게 신라를 적대적으로 생각하지 않고 친하게 지냅니다. 그죠? 자, 이때 옛날에 경주 이름은 뭐였다? 서라벌이었습니다. 경주로 바꿉니다. 그리고 고려로 넘어가지만은 신라의 문화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인다. 자기가 생각하는 고려는 고는 뭡니까? 고구려, 여는 신라. 신라와 고구려를 둘 다 포함해서 종합선물센터로 만든다고 그걸 했다. 그런데 이제 여기서 우리는 경순왕이라는 이 왕을 새로 만납니다. 신라가 56대 왕으로 끝났거든요. 신라의 마지막 왕입니다. 그래서 자기는 두 손을 듭니다. 내가 만약에 반항을 하면은 백성들이 죽임을 당할 것이다. 희생을 시키고 싶지 않다 해서 935년 10월에 그렇죠. 고려에 귀순했다는 말은 어떻게 손을 들고 고려의 품에 안긴다. 나를 받아주세요. 그래서 우리는 또 김부식이라는 사람을 또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뭘 지었다고요? 삼국사기. 세 나라의 어떤 역사에 대해서 하는데 만약에 경순왕이 결사적으로 신라를 지키려고 했다면은 어떻게 왕과 종실, 왕의 어떤 가문은 없어지고 백성들에까지 해가 미쳤을 것이다.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물론 항복했다고 쉽게 말하면 항복이죠, 그죠? 그런데 이것을 그렇게 나쁘게 보지 않았다. 그런 데 있습니다. 자, 후삼국 시대가 이제 들어가면은 뭐가 하면은 신라가 망해지립니다. 호족들이 반란을 일으켰다, 그죠? 이야기 들었죠. 그래서 우리는 아까 견훤에 주의하고 왕건에 주의한다. 견훤은 신라의 어떤 장군입니다. 견훤은 이쪽이죠, 그죠? 백제 땅에서 시작했고 왕건은 어떻게 후백제를 멸망시킬 때까지 왕건이 했고, 그래서 결국은 신라와 고구려와 백제가 삼국시대 같으면은 후삼국시대는 뭡니까? 신라, 쪼그러진 신라와 그다음에 후백제와 그다음에 후고구려 이 세 나라가 각축하는 시기다. 신라는 이제 이렇게 많은 땅을 가졌다가 이제 다 망했습니다. 이때 서기 915년 정도가 된다. 넘어가겠습니다. 결국은 이제 후삼국이 성립이 되죠, 그죠? 발해도 동시에 이제 성립이 됩니다. 신라가 이렇게 영토를 차지했지만은 발해가 위쪽에 있다. 발해에 대해서 공부하겠습니다. 발해는 누구라고요? 시조가 대조영이라는 사람이 했습니다. 자, 그러면은 발해 민족은 어떻습니까? 고구려 유민. 유민은 유량자, 떠돌아다니는 사람, 그렇죠. 고구려가 망해버렸죠, 그죠? 그래서 나라가 없으니까 어떻게 떠돌아다니는 사람을 규합을 했다. 다음에 말갈족이라고 여기 있습니다, 그죠? 말갈족, 거란족 해서 이 북쪽에 여러 가지 종족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저도 뭐 100% 모릅니다. 하여튼 말갈족을 가지고 영토를 보세요. 저 북쪽 시베리아까지 거의 다 했습니다. 그래서 중국에서 발해를 이루기를 해동성국이라 그랬다. 근데 발해도 뭡니까? 위에 거란족에서 망해버립니다. 짧게 망해버립니다. 그래서 발해 역사를 우리는 잘 알 수가 없는 게 이쪽은 북한 지역입니다. 그죠? 북한 지역이기 때문에 남쪽에 있는 신라를 중심으로 그것도 경주를 중심으로 우리는 기술할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 되겠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자, 아까 말씀드린 그 발해를 계속합니다. 그죠? 근데 여기는 이제 태봉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태봉이 뭐고 하면은, 이렇게, 황색 부분인데, 후고구려라고 지었다가, 가만 보니까 후자라는 말이 별로 안 좋잖아요. 그죠? 그래서 태봉이라는 새로운 나라 임을 잽니다. 궁예를 국왕에 처음 했고, 그러나 어떻게 왕건이 궁예를 쫓아냅니다. 왜? 포화가다 그랬죠. 그죠? 그래서 후삼국 시대는 이렇게 세 나라가 결성됐다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뒤쪽으로 넘어가면은, 자, 우리나라가 이렇게 됐고, 발해가 남은 나라죠. 그죠? 여기서 보면은, 우리는 다시 조선시대로 넘어가서 세종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 있습니다. 세종은 어떤 사람이고 하면은, 북방 정책을 표방해가지고 대마도를 정벌 했다. 대마도. 일본이죠. 그죠? 일본 여기 있습니다. 그죠? 스시마 섬이라 그러죠. 외국. 대마도는 농사가 안 돼가지고 항상 해변에 와서 노략질을 해갑니다. 먹고 살라고. 왜구를 소탕했고, 다음 압록강에 있는 여진족을 몰아내고 사군을 설치했다. 다음에 여서성을 또 개척했다. 누구로 하여금? 김종서 장군으로 하여금. 그러니까 결국은 세종은 어떻게 북방에 사군과 육진을 개척해서 조선을 안정화시켰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우리 이제 보면은 이렇게 이제 넓어지죠, 그죠? 넓어지죠. 이때 세종 때 우리나라의 모습이 완성됐다. 여러분 이해하시죠? 그래서 우리나라가 일본 사람들은 토끼 모양이라 그랬지만은 호랑이 모양이 신라 때는 어떻게 반조각이었는데 세종이 계속해서 고려를 지나고 조선 때죠, 그죠? 자, 여진족이라고 되어 있네요. 자, 중국 사람입니다, 그죠? 수렵을 하고 활을 들고 있고 호전적이라는 말은 어떻게 싸움을 좋아한다는 그런 뜻입니다. 자, 이제 신라 쪽으로 가서 좀 더 정감 있는 사진을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이 아는 것도 있고 모르는 것도 있고 그냥 랜덤으로 가겠습니다. 사마소는 뭡니까? 사마소는 관리들이 쉬다 가는 여인숙이 되겠습니다. 교촌 마을 바로 옆에 있습니다. 교촌 채부자집이라고 있습니다. 조선 말기. 그렇죠. 그래서 임금은 100칸까지 지어도 어떻게 부자들은 100칸을 지을 수 없다. 99칸, 99칸밖에 못 짓는다. 경주의 최고 부자였다. 다음에 이제 저기 보면은 백률사라고 절이 있습니다. 그죠? 신라가 불교를 받아들일 때 저항이 많았습니다. 그죠? 그래서 백률사가 여기서 신라를 끌어들였다. 여러분 혹시 간포 갈 기회 있으면 뭡니까? 간포 가면은 주상절리가 있다. 이렇게 아름다운 조각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개방됐습니다. 저도 몇 번 다녀왔는데 한번 여러분 가보세요. 자, 문무대왕릉이라고 있죠. 그죠? 문무대왕, 신라를 통일한 문무대왕이 수중릉에 있다. 그러면은 직접 관이 이 속에 들어가 있느냐? 막 그런 것은 아니고, 여기에다가 인위적으로 만들어서 어떻게 가짜 무덤을 만들었다. 그런 이야기가 됐습니다. 문무왕이 말씀하시기를 내 죽어 동의 용이 돼서 왜구를 지키리라. 죽더라도 나를 지키자는 겁니다. 그래서 앞에 이견대를 세웠습니다. 그죠? 이견대. 그러니까 이견대에서 어떻게 동해 바다를 바라보면서 자기가 용이 돼서 어떻게 왜구를 지키겠다. 그런 말이 되겠습니다. 근데 이견대에서 조금 내려오면 감은사지라고 있습니다. 그죠? 여기 이제 절이 하나 있고, 다음에 만파식적이라고 있습니다. 만파식적을 부르면은 나라가 평온해진다는 전설적인 거 있고, 자, 이 간판이 있습니다. 자, 이제 신라의 옛 모습을 한번 볼까요? 자, 위에 사진 보입니까? 아마 1900년대 일제시대였던 것 같은데 보수도 안 하고 있는 그대로 해서 앞에는 또 밭을 갈고 있네요. 근데 밑에 사진 보세요. 깨끗하게 됐죠? 옛날 그대로 놔둔 것이 아니고 어떻게 계속해서 보수하고 그렇죠. 왜냐하면 이게 벌써 1000년 전의 일입니다. 뭐가 하나 옳게 성하겠습니까? 오른쪽 보시겠습니다. 뭐죠? 첨성대죠? 가철선 조선 사람들이 사진을 찍고 있네요. 이때 사진기는 발명된 것 같아요. 옆에 지금은 그렇지 않지만은 앞에 뭔가 또 심어놨네요. 자, 밑에 보세요. 조선시대입니다. 번거지를 하고 길을 걸어가고 있네요. 뒤에 초가집 보입니다. 옛날에는 전부 다가 흑백 사진 이랬습니다. 왜? 그때는 문해자라는 개념이 없었으니까.
이 밑에 보면은 여러분 아실랑 모르겠지만 분황사라고 있습니다. 경주고등학교 밑에 분황사. 요 위에 보면은 이 학생들이 사진을 찍고 있죠. 옛날에 전부 다가 경주로 수학여행을 왔어요. 그래서 단체 사진 찍고. 자, 석굴암 옛날에 이렇게 됐는데 지금은 이렇게 됐죠. 다 보수를 한 겁니다. 자, 그냥 있는 겁니다. 자, 여기 보면 사람들이 종을 나르고 있습니다. 이때 자동차도 없고 뭐 마차도 없고 아무것도 없죠. 그죠? 바로 이 종입니다. 성덕대왕 신종, 에밀레종이라고 그럽니다. 아주 소리가 경쾌하게 잘 납니다. 여기 일본 사람들이 지키고 써 있네 이거죠. 자, 우리나라의 귀한 건물 성덕대왕 신종 혹은 에밀리종, 봉덕사종 같은 이야기입니다. 소리가 안 났어요. 그래서 성녀가 말하기를 아기를 삶아 구우면 소리가 난다 해서 어떤 사람이 고아서 넣었다는 그런 믿지 못할 이야기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신라를 보면은 서역 저쪽 사우디와 다음에 저 중동과 교류하는 표시가 나타났는데 여러분 보세요. 무인이죠, 그죠? 용감하게 서 있죠. 돌을 하나 들고 자 외국 사람입니다, 그죠? 괴령왕에 있다. 요가 같은 사람입니다, 그죠? 이런 쪽에 보면은 홍덕왕릉이 안강에 있습니다, 그죠? 이 사람도 보면 우리나라 사람 같지 않아 보입니다, 그죠? 그리고 무덤에서 보면은 어떻게 98호를 유리 제품이 나왔어요. 그때 유리가 어떻게 수입되고 공물을 받은 겁니다. 저 아라비아 쪽에서. 그래서 신라는 폭넓게 어떻게 교류를 했다. 그런 얘기 되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여러분이 천마총이죠, 그죠? 옛날에 천마총. 여기 누가 여기 올라가 있네요. 앞에 집이 있었다. 자, 옛날 골든시티. 경주는 골든시티라고 그럽니다. 자, 왜 골든시티 하느냐? 무덤을 파니까 왕관이 다 나왔다. 그래서 왼쪽에는 황남대충 금관, 오른쪽에는 금관총인데 신라 금관 중에서 가장 크다고 그럽니다. 이 전부터 금으로 됐습니다. 그럼 옛날에 금을 어떻게 했을까? 신라의 기술이 굉장히 뛰어났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어떻게 혁대, 다음에 목걸이, 다음에 귀걸이, 다음에 관모, 위에 모자 쓰는 거. 그렇죠. 이 많은 금이 어디서 났을까? 저도 궁금합니다. 신라의 여왕에는 세 사람의 여왕이 있습니다. 선덕여왕, 진덕여왕, 진성여왕. 자, 보죠. 선덕여왕. 자, 경주에서 드라마 찍었습니다. 그죠? 자, 세 여왕이 있었던.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진덕여왕, 28대입니다. 그죠? 근데 마지막에 진성여왕은 망해갈 때의 어떤, 그런 왕입니다. 인물이 눈이 조금 위로 올라갔네요. 자, 삼국시대의 문화, 불교 문화, 그렇죠? 신라 석굴암, 우리나라 제일 자랑스러운 거. 요거는 백제입니다. 그죠? 웃고 계시죠? 그죠? 가장 아름다운 보살사. 고구려는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신라, 고구려, 백제, 고구려 이렇게 한번 보시고. 자, 불교 문화를 보겠습니다. 분황스 탑입니다. 그죠? 3층이죠? 원래는 이렇게 9층, 더 높아졌다 그럽니다. 모전석탑이라 그럽니다. 벽돌망을 쌓아 올렸다. 그렇죠? 다음에 두 번째는 뭡니까? 황룡사 9층 목탑인 나무탑입니다. 그죠? 나무는 어떻게 됩니까? 나무는 타버리죠. 몽고 침입 때 소실됐다. 불타 없어져 버렸다. 요 입구에 보면은 당간지주라고 있습니다. 그죠? 불교에서 사찰을 세울 때 어떻게? 상징적으로 세운다. 오른쪽은 뭡니까? 이는 가상이고, 요거는 지금 들판이죠. 그죠? 그 옛날에, 다음에 마지막 백제로 가겠습니다. 백제 익산의 미륵사. 옛날 모습이죠. 새로 보수를 했죠. 자, 고구려에 들어가겠습니다. 고구려 보면 벽화가 많죠. 여러분 보신 적 있을 겁니다. 자, 뱀도 아닌 것이, 다음에 거북이도 아닌 것이, 다음에 수렵도 춤추는 모습. 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